해병대 3스타로 취임하게 된 한국 최초의 해병대 사령관 여군이 복도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어떤 대령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신임 장교면 장교답게 쌍화차나 말아오라고 하며 쌍년이라고 여성이란 이유로 무시하게 되자 그녀가 자신의 계급을 보여주고 그를 개박살 나면서 참교육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화성시 발안.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자 두뇌인 해병대사령부가 자리한 이곳의 공기는 늘 팽팽하고 서슬퍼렇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과 서해 최전선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사령부 전체를 감싸고 돌았다. 포항의 해병 제1사단 해룡부대부터 김포와 강화의 제2사단 청룡부대, 그리고 백령도의 제6여단, 흑룡부대까지 전국의 모든 해병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이곳의 수장이 바뀐다는 것은 해병대 전체의 역사가 새로운 물길을 만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새로운 해병대사령관으로 내정된 인물은 강지우 중장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상 및 상륙작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명성을 떨친 입지전적인 인물.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해병대 최초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최초의 여성 연평부대장, 최초의 여성 해병대사단 참모장,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초라는 영광의 무게는 강철 앵커처럼 무거웠다. 특히 해병대라는 조직은 육해공군 중에서도 가장 강한 단결력과 자부심, 그리고 그만큼이나 견고한 보수성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귀신 잡는 해병의 후예들에게 여성 사령관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경하고 불편한 현실이었다.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의심과 경계의 시선이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연평부대와 같은 격오지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짠물과 땀, 피와 눈물로 점철된 해병대의 수장으로서 수만 명의 붉은 명찰들을 아우를 수 있겠냐는 의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이러한 의심과 반감의 중심에는 해병대사령부 작전참모처 소속의 황제식 중령이 있었다. 해병대에서만 20년 넘게 복무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진짜 해병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수많은 사령관이 부임하고 이임하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해병대의 실무를 책임져 왔다. 그의 영향력은 사령부 내 중령급 장교들 사이에서 막강했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다. 황제식 중령에게 강지우 중장의 부임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한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해병대는 기수와 깡이다. 책상머리에서 별 단다고 진짜 해병이 되는 게 아니야. 그에게 있어 강지우는 운 좋게 정치적인 바람을 타고 벼락출세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합참에서 작전 지도나 들여다보는 것과 상륙 돌격장갑차를 타고 파도를 가르며 적진에 뛰어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사령부 내 동료 및 후배 장교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다. 황 중령을 중심으로 한 고참 그룹은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지우가 부임하기도 전에 그녀를 치마두른 장군, 국방부 낙하산이라 폄하하며 자신들의 견고한 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강지우는 이 모든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인사 기록을 통해 황제식 중령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해병 대사령부 내부에 어떤 거친 파도가 일고 있는지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평생을 편견이라는 역풍과 싸워왔다. 유리 천장을 깨부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분노나 타협이 아니었다. 오직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과 냉철한 이성이었다.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 것뿐임을 짠물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지새운 수많은 밤을 통해 뼈저리게 체득하고 있었다. 사령관 이취임식 하루 전 강지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발안의 해병 대사령부로 향했다. 요란한 의전도 붉은 명찰들의 환영도 없이
그저 평범한 감색 재킷에 면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사령부 본청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해병대 세 글자가 새겨진 거대한 건물을 희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전설적인 지휘관들이 거쳐간 저곳, 이제 자신의 어깨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짧게 심호흡을 한 뒤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등장은 해병대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해병대사령관 이취임식은 내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강지우 중장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비공식 방문은 그녀만의 오랜 지휘 철학이었다. 새로운 지휘를 맡기 전 계급장을 떼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스며들어 그곳의 공기와 사람들의 꾸밈없는 표정을 읽는 것. 그것이 그녀가 조직의 속살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사복 차림의 그녀는 사령부 본청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팔각모를 눌러쓴 해병들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분주하게 오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 그리고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으며 복도 한쪽에 놓인 방문객용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외부에서 용무가 있어 방문한 민원인처럼 그녀는 그저 공간의 일부가 되어 주변을 관찰했다. 바로 그때였다. 작전 참모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1단의 장교들이 복도로 나왔다. 그 중심에는 황제식 중령이 있었다. 그는 잔뜩 굳은 얼굴로 젊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윽박지르고 있었다. 서북도서 방어 계획 최종안 아직도 결제 못 올렸나? 내가 오늘 오전까지 끝내라고 했을 텐데.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중령님. 지금 최종 도상 점검 중입니다. 젊은 대위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하자 황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점검은 무슨 놈의 점검. 새로 오는 양반이 여자라는데 이런 복잡한 걸 알기나 하겠어? 그냥 모양만 갖춰서 올리면 되는 걸 가지고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니 요즘 해병들 빠져가지고. 그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사령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경멸이 가득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황 중령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한바탕 부하들을 몰아세운 황제식 중령은 그제야 복도 구석에 앉아있는 강지우를 발견했다. 그의 미간이 단번에 찌푸려졌다. 편안한 사복 차림에 자신을 보고도 일어나기는커녕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는 강지우를 이번에 새로 전입오기로 한 초임 장교나 군무원으로 단정했다. 아마도 사령관 교체 시기에 맞춰 발령받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황제식 중령이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새로 왔나? 어느 부서 소속이야?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겨울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심연과 같았다. 황 중령은 그녀의 침묵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무언의 반항으로 받아들였다. 어허, 이 사람 봐라. 대답 안 해. 요즘은 군기가 아주 바닥이구만. 쌍화차나 한 잔 타와. 신임이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지. 계란 노른자 꼭 띄워서 아주 진하게 타오란 말이야. 그는 마치 부하 직원을 부리듯 손가락을 까딱였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저 여성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황 중령의 무례하고 시대착오적인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우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황제식 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하급자 따위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면전에서 이유를 물은 것이다. 그는 이것이 해병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하극상이자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지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분노로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버릇없이. 그의 시선이 강지우의 얼굴을 훑었다. 단아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꺾이지 않을 듯한 눈빛이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계집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해병대 특유의 마초적인 문화가 뒤섞여 터져나왔다. 내가 뭘 믿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는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끔찍한 폭언을 내뱉었다. 쌍화차나 말아와 쌍년아. 쌍년. 해병대사령부의 신성한 복도에서 울려 퍼지기에는 너무나도 추악하고 모욕적인 단어였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주변에 있던 모든 해병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차마 귀를 의심할 만한 폭언이었다. 일부는 경악했고 일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황중령의 오랜 측근들조차 그의 도를 넘은 언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폭언의 정중앙에 서 있는 강지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당황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황제식 중령의 눈을 정면으로, 아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권위가 담겨 있었다. 황제식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일개 하급자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황제식 중령의 얼굴과 그의 가슴에 달린 빛바랜 중령 계급장, 그리고 그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교들의 얼굴을 차례로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이 순간, 이 모욕, 이 얼굴들을 자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황제식 중령은 뒤늦게 가슴 한구석에서 싸늘한 불안감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감을 떨쳐내며 헛기침과 함께 소리쳤다. 뭘 쳐다봐.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내뱉은 한마디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해병이라는 자부심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해일의 이름이 바로 강지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화성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은 새로운 사령관을 맞이하기 위해 도열한 붉은 명찰들로 가득 찼다. 사령부 직할대는 물론 포항과 김포, 백령도 등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까지 모두 참석한 장엄한 광경이었다. 황제식 중령은 사령부의 주요 지휘자로서 비교적 앞쪽에 서 있었다. 밤새 어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뒤숭숭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어차피 얼굴도 모르는 초임 장교거나 군무원일 뿐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나가자 해병대가 연주와 함께 사령관 이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전임 사령관의 이임사가 끝나고 드디어 신임 사령관이 단상으로 올라설 차례였다. 장내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지우 중장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단상으로 향하는 인물의 모습에 황제식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제 자신이 쌍년이라 모욕하며 쌍화차를 타오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어제의 평범한 사복이 아닌 어깨에 빛나는 별 3개가 선명한 해병대 중장 전투복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파도를 가르는 듯한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황제식 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심장이 바란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어제의 오만과 폭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해병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과오였다. 강지우 중장은 단상에 올라 연병장을 가득 메운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황제식 중령에게 멎었다.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하지만 황중령에게는 그 시선이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취임사는 짧고 강렬했다. 마치 한포 사격과 같았다.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강지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약속이나 화려한 구호를 외치지 않겠다. 나의 임무는 단 하나, 우리 해병대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치명적인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만드는 것이다. 무적해병의 이름에 걸맞게 적이 도발하면 그 심장부를 초토화하고 조국이 부르면 가장 먼저 적진에 붉은 깃발을 꽂는 조직.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표다. 훈련은 실전같이, 보고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 어떤 낡은 관행과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 나의 지위에 의문이 있다면 실력으로 증명하라.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해병들은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숨을 죽였다. 취임식이 끝나고 곧바로 사령부 지휘부의 첫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황제식 중령은 거의 넋이 나간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이 새로운 사령관의 첫마디를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우는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대형 상황판을 가리켰다. 상황판에는 서북도서 지역의 적 해안포 진지와 아군 방어 태세를 분석한 위성사진과 첩보 자료들이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정보참모, 최근 증강된 것으로 보이는 적 제사군단 해안포 부대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라. 정보참모인 김대령이 일어나 준비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예, 사령관님. 현재 적 사군단 예하 해안포 연대는 최근 갱도 진지 보강 훈련을 마쳤으며 특이 동향은 없다. 정말 특이 동향이 없나? 강지우의 날카로운 질문이 김대령의 말을 끊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판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지휘봉으로 위성사진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곳은 연평도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도의 해안 절벽이었다. 이곳을 확대해보라. 담당 장교가 다급하게 화면을 확대하자 교묘하게 바위 틈에 숨겨진 이동식 방사포 발사 차량의 궤도 자국과 새로운 위장 진지 구축의 흔적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게 특이 동향이 없는 건가? 적이 기존에 고정된 해안포 진지를 보강하는 척 기만 전술을 펼치면서 실제로는 기동성이 뛰어난 신형 방사포를 이곳 무인도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기습적으로 방사포를 발사할 경우 우리 연평부대의 방어 레이더 사각지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내가 연평부대장으로 근무할 때 저 무인도 지형의 취약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사령부의 대응 계획에는 이 가능성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는 거지? 이유가 뭔가?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강지우의 예리한 지적에 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가리킨 지점은 그동안 사령부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소한 위협으로 치부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합참에서의 거시적인 정보 분석 능력과 직접 그곳에서 근무했던 야전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도 보지 못한 적의 숨겨진 비수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강지우의 시선이 이번에는 작전 참모를 향했다. 작전 참모. 현재 우리 해병대의 서북도서 방어훈련은 적의 고정 진지 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만약 적이 방금 내가 말한 무인도에서 기습 포격을 감행한다면 연평부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은 있나? 작전 참모는 식은땀을 흘리며 우물쭈물했다. 그것은 아직? 적의 포탄은 아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당장 오늘부로 서북도서 방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적의 기만 전술과 기습 공격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포함해서 24시간 내로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모들은 전율했다. 이것은 치마두른 장군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부대의 문제점을 단번에 파악하는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춘 진짜 해병 지휘관이었다.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키던 황제식 중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강지우는 어제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사적인 모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압도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황제식 중령 개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해병의 전통이라 믿어온 낡고 안일한 시스템 전체를 그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 강지우는 황제식 중령을 조용히 불렀다. 황중령. 예, 사령관님. 내일 아침까지 황중령 개인의 거취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상.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취를 보고하라는 말은 사실상의 전출 혹은 징계 처분을 암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황제식 중령은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자신의 해병 인생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절대로. 그의 눈빛이 독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우 사령관의 첫 작전 회의는 해병 대사령부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야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날카로운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국방부 낙하산일 것이라는 편견은 부임 첫날부터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오히려 새로운 사령관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싸우는 해병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황제식 중령을 중심으로 한 고참 그룹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다. 그들에게 강지우의 능력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일 뿐이었다. 특히 거취를 보고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황제식 중령의 굴욕감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날 밤 화성 발안의 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허름한 고깃집 별실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황제식 중령이 주최한 비밀스러운 술자리였다. 군수참모실의 최중령, 인사참모실의 박중령 등 사령부 내에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동기 및 후배 중령 서너 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소주잔만이 연신 오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황중령의 해병대 동기인 최중령이었다. 황중령, 이래도 괜찮겠나? 거취보고라니. 이건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 황제식 중령은 쓴 소주를 단숨에 털어넣고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20살 때부터 이 빨간 명찰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백령도에서 쫄병으로 구를 때부터 포항에서 중대장 할 때까지 내 청춘이 다 녹아있는 곳이 해병대야.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계집애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내쫓아? 어림없는 소리. 하지만 사령관 지시인데 어쩌겠나. 이미 첫날부터 기선제압을 완전히 당했어. 회의 때 봤잖아. 정보참모랑 작전참모 대령들이 꼼짝도 못하더군. 인사참모실의 박중령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기선제압? 그게 진짜 실력인 줄 아나? 황제식이 코웃음을 쳤다. 연평도에서 근무 좀 했다고 유세는. 합참에서 맨날 지도나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런 건 잘 찾아내겠지. 하지만 진짜 전투가 어디 도상 연습대로 되나? 뻘밭에 처박히고 파도에 휩쓸려 봐야 해병의 깡이 생기는 거야. 상륙 돌격장 갑차에서 나는 매캐한 매연 냄새 한번 제대로 맡아보지 않은 것들이 뭘 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와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래, 똑똑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해병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 가슴으로 하는 거지. 부하들과 뻘밭에서 함께 구르면서 다져지는 전우에 그게 진짜 지휘력이야. 그런데 저 여자한테 그런 게 있나? 회의 끝나자마자 칼같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냉혈한한테 어느 해병이 충성을 바치겠어.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그들의 불만은 더욱 노골적인 험담으로 변해갔다. 강지우의 지휘 방식, 말투, 심지어는 그녀의 사생활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무슨 기계 같지 않나? 감정이라는 게 없어 보여. 독사 같아, 독사.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을걸. 그러니 저 나이 먹도록 시집도 못 갔겠지.
저런 여자랑 어느 남자가 살아. 추악한 뒷담화가 오가는 동안 황제식 중령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강지유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급으로도 공식적인 명분으로도 이길 수 없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흔들어야 했다. 그녀의 지위에 균열을 내고 내부에서부터 붕괴시켜야 했다. 다들 조용히 해봐. 황제식이 낮은 목소리로 좌중을 제압했다. 그의 눈빛이 음험하게 빛났다. 정면 승부는 이제 의미가 없다.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싸워야지. 무슨 말인가? 저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바로 여론이야.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그게 저 여자의 가장 큰 무기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어. 황제식은 잔에 소주를 가득 따르며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최초 여성 사령관, 부임 첫날부터 부하들과의 불화설, 독선적 지위로 해병대 내부 갈등 심화. 이런 얘기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이 가만히 있을까? 국방부에서도 부담을 느끼겠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부대를 장악하지 못하는 지휘관은 필요 없으니까. 그의 말에 다른 중령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험한 발상이었지만 동시에 솔깃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외부로 유출하나? 보안 감찰에 걸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직접 할 필요는 없지. 황제식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이름도 얼굴도 필요 없는 공간이 있잖아. 그가 가리킨 것은 바로 누리소통망의 해병대 관련 동호회나 익명 게시판이었다. 현역과 예비역 해병들이 뒤섞여 활동하는 그곳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불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곳이었다. 내부 사정을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흘리는 거야. 예를 들면 사령관이 현실성 없는 상륙작전 계획을 강요해서 참모들이 밤샘 근무에 시달린다거나 특정 기수회를 들어 자신의 직속 후배 장교들만 편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지. 사실에 거짓을 살짝 섞으면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게 되어 있어. 이것은 해병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부대의 명예와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황제식에게는 그런 도덕적 가책 따위는 없었다. 그는 강지유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평생 지켜온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저런 정치 군인에게 우리 해병대를 통째로 내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자신의 비열한 계획을 해병대를 위한 희생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다. 다른 중령들은 그의 말에 점차 설득당했다. 그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황제식이 제시한 위험한 계획에 대한 동조로 변해갔다. 그날 밤 발안의 허름한 고깃집 별실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심장부를 좀먹을 추악한 음모가 소주잔과 함께 무르익고 있었다. 강지유 사령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서북도서 방어 계획을 뜯어고치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올 가장 비열한 화살의 존재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그렇게 해병 대사령부를 향해 밀려오고 있었다. 황제식 중령과 그 추종자들의 음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에 옮겨졌다. 그들은 직접 글을 올리는 대신 군 생활에 불만을 품고 전역한 예비역 후배나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일부 부사관들을 이용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공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첫 번째 글은 예비역 해병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인터넷 동호회 해병사랑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다. 현역 간부가 전하는 사령부 내부 소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제목 신임 사령관, 해병대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내용 해병대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라고 해서 내심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부임 첫날부터 자기소개도 없이 작전 회의를 소집하더니 현실과 동떨어진 합참 자료만 들이밀면서 수십 년간 뻘밭을 굴러온 베테랑 참모들을 무능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특히 평생을 해병대에 헌신해온 한올로 중령님께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거취를 논하는 모습에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고 지금 사령부 본부는 사령관의 독선적인 지시에 따라 밤낮 없이 불필요한 보고서만 만들고 있습니다. 소통은 없고 불통만 가득한 이곳, 과연 무적 해병의 심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아온 분이라 그런지 진짜 해병의 생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글은 교묘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은 없었다. 다만 일어난 사실들을 철저히 황제식 중령의 시각에서 왜곡하고 악의적인 추측을 덧붙였다. 공개 면박, 독선적 지시, 여군 특별 대우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거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해병대의 여자는 무슨 여자냐? 아무리 그래도 기수 높은 선배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기본이 안 됐네. 최초 타이틀에 취해서 독재자처럼 구는구만. 해병대 정신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완전 내부 고발 아니냐? 국방부는 뭐하냐? 당장 끌어내려라.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글쓴이가 악의를 가진 것 같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극적인 내용에 동조하며 강지우 사령관을 비난하는 분위기였다. 첫 번째 글이 성공적으로 여론을 흔들자 두 번째, 세 번째 글이 연이어 다른 동호회와 누리 소통망에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겼다. 제목 강지우 사령관의 충격적인 편 가르기. 내용 지난번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이 응원해 주셔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사령관이 여군 후배 장교들만 따로 불러 다과회를 열고 주요 보직에 여군들을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반면 오랫동안 묵묵히 해병대를 지켜온 남성 장교들은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임 첫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상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목격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능력 위주가 아닌 성별에 따른 편 가르기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해병대일까요? 여군 편애설, 상사 폭언설 등은 완전히 날조된 허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익명의 공간에서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살이 붙고 부풀려져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마치 강지우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해병대 전체가 기강이 무너지고 분열된 것처럼 묘사되었다. 사태는 군 내부를 넘어 외부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들이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이 익명의 글들을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단독 최초 여성 해병사령관, 부임 초부터 불통 지휘 논란, 쟁점 여군만 챙긴다 해병대 내부 게시글 파문.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부관은 매일 아침 온라인 동향을 정리해서 그녀에게 보고했다. 부관을 비롯한 젊은 참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사령관님,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군사경찰에 의뢰해서 유포자를 색출하고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악의적인 댓글들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황제식 중령이 거취보고 대신 선택한 비열한 반격이라는 것을. 지금 섣불리 대응하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강지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나를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지휘관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압력을 통해 나를 끌어내리려는 속셈이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지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독사를 잡으려면 독사가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단번에 그 숨통을 끊어놔야지. 그녀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김포와 강화의 2사단 전방 철책을 직접 순시하고 포항 1사단을 방문해 상륙작전 훈련을 지휘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익명의 글에서 묘사된 독선적인 지휘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마녀 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렸다. 급기야 국방부 대변인실에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왔다. 보이지 않는 저격수들이 쏜 총알이 이제 강지우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온라인상의 음해는 해병대의 자부심과 기강을 눈에 띄게 좀먹고 있었다. 장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업무 효율은 뚝 떨어졌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지우 사령관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사를 잡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그물을 펼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해병대 군사경찰대 수사대장과 정보처의 보안과장을 조용히 불렀다. 두 사람 모두 강지우가 합참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신뢰할 수 있는 인재들이었다. 두 사람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한다. 강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집무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현재 누리소통망에 유포되고 있는 사령부 관련 허위 사실들의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도록. 단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사령부 내 다른 누구도 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둘째, 섣불리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신문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이 방심하고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셋째, 단순한 접속 기록 추적을 넘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대장인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령관님, 수사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동호회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통신 기록 조회는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다. 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공식적인 수사가 아닌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시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공개된 정보, 내부 제보, 주변 탐문.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 자산을 활용해 그들의 행동 양태를 분석해.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글이 올라오는지 그 행동 양태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퍼즐 맞추기와 같았다. 수많은 조각들 속에서 진실의 그림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군사경찰 수사대와 정보처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전담팀이 즉시 꾸려졌다. 그들은 강지우의 지시에 따라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사는 쉽지 않았다. 황제식 중령 일당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접속 위치를 계속 우회했고 공공장소의 무선 통신망만을 골라 사용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바로 버릇이었다. 전담팀은 수십 개의 익명글이 올라온 시간과 장소를 자료로 만들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세한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글은 주로 평일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주말 오전에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글이 게시된 장소의 공공 무선 통신망 구역은 화성 발안의 특정 카페, 군인복지회관, 그리고 부대 인근의 한적한 공원 등으로 압축되었다. 글의 논조와 사용하는 단어, 문장 구조 등에서 몇몇 작성자의 특징이 드러났다. 특히 해병대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특정 기수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의 우리 기수 때는 말이야. 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건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보안과장이 중간 보고를 하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글의 내용과 행동 양태를 분석해 볼 때 범인은 사령부 내부에 있거나 최소한 내부 사정을 실시간으로 전달받는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글이 올라온 시간과 장소는 특정 인물들의 동선과 묘하게 겹칩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것은 황제식 중령과 그의 측근 몇몇의 최근 한 달간의 비공식적인 동선 기록이었다. 공식적인 출퇴근 기록이 아닌 위병소 출입 기록, 개인적인 약속 등을 종합한 자료였다. 글이 올라온 시각 황제식 중령이나 그의 동기인 최중령 등이 해당 장소 인근에 있었던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그가 글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었다. 결정적인 한 방,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황제식 중령의 음모에 가담했던 인물 중 하나인 최중령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주말에 자택 아파트에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로 익명글을 게시했는데 가상 사설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깜빡하고 만 것이다. 전담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글의 접속 주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접속 주소는 화성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최중령이 살고 있었다. 강지우는 보고를 받고 잠시 눈을 감았다. 드디어 그물의 한쪽 끝이 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최중령 한 명을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이 음모의 머리 황제식 중령의 숨통을 끊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최중령을 24시간 주시하라. 그의 통신 내역과 쪽지 사용 양태를 살펴봐. 분명히 배후와 연락을 취할 것이다. 며칠 뒤 초조해진 최중령이 황제식 중령에게 보낸 비밀 쪽지 내용이 포착되었다. 최중령 황중령,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 괜히 우리가 한 짓이 들통나는 건 아닐까? 황제식 무슨 소리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증거도 없는데 어쩔 건데. 그냥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최중령 그래도 불안하네. 다음 글은 언제쯤 올릴까? 황제식 언론에서 관심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야지. 이번 주말쯤에 사령관의 무리한 훈련 지시로 상륙작전 중 해병 부상 속출 같은 자극적인 걸로 하나 더 터뜨려. 그래야 국방부 놈들이 움직이지. 쪽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의 음모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인 해병대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훈련 중 부상 사고까지 날조하려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강지우가 기다리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기문란 행위이자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는 범죄였다. 강지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보고받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화성의 밤하늘은 유난히 고요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 해병 대사령부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것이었다. 강지우는 차갑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다. 보이지 않는 그물은 팽팽하게 당겨졌고 이제 그 안에 갇힌 독사들을 처리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병 대사령부 대회의실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우 사령관의 지시로 해병대 전체 주요 직위자 회의가 소집되었다. 포항, 김포, 백령도의 사단장과 여단장들까지 화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해병대의 모든 지휘관이 모인 자리였다. 황제식 중령은 평소와 다름없는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사이 최중령과 나눈 불안한 대화를 애써 무시하며 오늘 회의 역시 강지우의 현실과 동떨어진 지시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어젯밤 계획한 대로 더욱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할 준비를 하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다. 어디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내가 발버둥 칠수록 여론은 더 악화되고 내 자리는 위태로워질 테니. 회의 시작 시각 정시 강지우 사령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의실로 들어섰다. 평소처럼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잘 벼려진 상륙용 단검 같은 위압감에 회의실의 모든 장교들이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강지우는 단상에 서서 말없이 회의실을 가득 메운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황제식 중령에게 멎었다. 황 중령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마지막 남은 해병의 자존심이라 생각했다. 오늘 회의는 작전 현안 토의가 아니다. 강지우의 첫마디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무적해병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린 아주 심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녀의 말에 황제식 중령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우는 회의실 전면의 대형 화면을 향해 손짓했다.
화면에는 그동안 인터넷 동호회를 달궜던 익명의 비방 글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통 지휘, 여군 편해설, 상사 폭언설 등. 회의실 곳곳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 글들은 우리 해병대의 사기를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악성 유언비어들이다. 나는 이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자가 단순한 불만 분자가 아니라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군을 와해시키려는 적대 세력에 준하는 자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말을 잠시 끊고 다시 한번 황제식 중령을 쏘아보았다. 그래서 조사를 지시했다. 군사경찰과 정보처의 합동으로 이 비열한 익명의 저격수가 누구인지 추적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특정 접속 주소와 기록, 공공 무선 통신망의 위치 자료가 복잡한 도표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자료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군수참모실 최중령의 자택 아파트였다. 최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제식 중령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황중령은 그를 외면했다. 군수참모실 최중령은 자신의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 사령관과 해병대 조직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명백한 군 기밀 유출 시도이자 상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강지우의 선언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중령은 혼자가 아니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황제식 중령과 최중령이 주고받은 비밀 쪽지 내용이었다. 황제식 언론에서 관심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야지. 이번 주말쯤에 사령관의 무리한 훈련 지시로 상륙작전 중 해병 부상 속출 같은 자극적인 걸로 하나 더 터뜨려. 그래야 국방부 놈들이 움직이지. 쪽지 내용이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경악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 모든 지휘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들의 선배이자 동료인 황제식 중령을 쳐다보았다. 한평생 진짜 해병임을 자부하던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황제식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내년이 나를 쫓아내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그는 이성을 잃고 강지우에게 내년이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발악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의 추한 모습은 화면에 떠있는 증거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줄 뿐이었다. 강지우는 그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작전 참모처 황제식 중령. 당신은 해병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지휘체계를 사적인 복수심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심지어 함께 땀 흘리는 전우들의 부상까지 거짓으로 꾸며내려 한 당신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다. 그녀는 회의실 전체를 향해 그리고 화상으로 연결된 모든 지휘관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오늘부로 최중령과 황제식 중령을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제한다. 두 사람은 군사경찰에 의해 즉시 구금되며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비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자들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넘어 해병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단호한 선언이었다. 군사경찰은 즉시 피의자들을 연행하라. 강지우의 명령에 회의실 뒷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사경찰들이 들어와 굳어진 얼굴의 황제식 중령과 최중령에게 다가갔다. 황제식 중령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평생을 호령하던 사령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남아있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이 자리는 해병대에게는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붉은 명찰을 달고 있는가? 개인의 안위와 낡은 기수 문화 때문인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 때문인가?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기 바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질책과 호소에 고개를 숙이는 지휘관들이 많았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났다. 해병대를 뒤덮었던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붉은 깃발이 꽂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제식 중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숙청된 사건은 해병대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하지만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아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지우 사령관은 빈자리에 능력 있고 개혁적인 성향의 새로운 장교들을 발탁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회의 분위기였다. 과거 황제식 중령 같은 고참들이 주도하던 회의는 상명하복에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지시와 질책만이 오가는 자리였다. 그 누구도 감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지우 사령관이 주재하는 회의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다. 대신 정확한 자료와 현황을 공유하고 참모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김소령, 자네가 실무자이니 더 잘 알겠지. 이번 상륙 훈련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없나? 이 대위, 자네는 이 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지. 전방 소초의 장병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계급에 상관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게.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하고 눈치를 봤다. 하지만 강지우가 진심으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즉각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자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여군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그들은 강지우라는 위대한 본보기를 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에 대한 생각을 쏟아냈다. 사령관님, 현재 서북 도서에 근무하는 여군들의 생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건의합니다. 보급되는 여군용 전투화의 형태와 크기가 실제 발 모양과 맞지 않아 훈련 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건의들은 과거 같았으면 해병답지 못하게 유난 떤다는 핀잔 속에 묵살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모든 건의를 귀담아 듣고 군수참모와 인사참모를 불러 즉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여군만을 위한 특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해병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을 뿐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병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지우는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보고 문화를 과감히 없앴다. 대신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해병대는 싸워 이기는 군대 본연의 모습으로 빠르게 변모해갔다. 긍정적인 변화는 외부에서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정기 감사를 위해 해병 대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부대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형식적인 보고와 의전은 사라지고 모든 해병들이 자신의 임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 활기찬 토론이 오가는 회의 분위기는 다른 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감사관은 복귀 후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해병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장 건강하고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강지우 사령관의 지휘 아래 낡은 관행은 사라지고 능력과 소통 중심의 새로운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군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언론의 시선도 바뀌었다. 불통 지휘 논란을 제기했던 언론사들은 이제 강지우의 개혁적인 지휘력을 조명하는 기사를 앞다투어 내보내기 시작했다. 최초 여성 사령관의 조용한 혁명, 소통과 실력으로 해병대를 바꾼 강지우 중장. 그녀는 더 이상 여성 사령관이 아닌 실력 있는 지휘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가을날 강지우는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뻘밭 훈련을 막 끝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식판에 밥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 틈에 그녀는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훈련은 할만한가? 힘듭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앳된 얼굴의 훈련병이 우렁차게 대답했다. 뭐가 제일 힘든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밤에 너무 춥습니다. 침상이 너무 낡아서 허리가 아픕니다. 훈련병의 솔직한 대답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강지우도 함께 웃었다. 알겠다. 당장 군수참모에게 이야기해서 최신형 침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대신 너희는 그 어떤 적보다 강한 해병이 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병들과 격에 없이 대화하는 강지우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교육훈련단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것이 바로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지휘력. 해병대에 불어온 변화의 물결은 차갑고 거센 파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따스한 햇살과 같았다. 시간이 흘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황제식 전 중령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휘체계를 교란한 죄로 파면이나 해임이 마땅했으나 강지우 사령관이 제출한 한 장의 의견서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다. 의견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황제식 중령은 오랜 시간 해병대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비록 그가 큰 과오를 저질렀으나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해병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반성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건의합니다. 강지우의 관용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해병대의 원칙을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변화였기 때문이다. 결국 황제식은 강등과 함께 감봉 처분을 받고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징계가 마무리되었다. 모든 지휘권과 권한을 잃고 이제 막 해병이 되려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한직으로 밀려난 것이다. 전출 초기 황제식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뻘밭에서 뒹굴며 무적 해병을 외치는 젊은 훈련병들의 뜨거운 모습을 매일 마주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병들에게 자신의 풍부한 야전 경험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냉소적이었지만 진심을 다해 각계 전투와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에 훈련병들은 점차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병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자신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해병으로서의 첫 마음, 순수했던 열정을 발견했다. 어느 날 한 여성 훈련병이 교육이 끝난 후 그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교관님, 제가 과연 강한 해병이 될 수 있을까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편견에 부딪힐까봐 두렵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황제식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과거 자신이 강지우 사령관에게 했던 편견 가득한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진솔하고 차분했다. 훈련병,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거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나 같은 늙은 해병들이 만든 낡은 생각일 뿐이야.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성별이나 기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군. 전우를 얼마나 아끼고 또 얼마나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일랑 접어두고 누구보다 강한 해병이 되는 데만 집중해.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는 그 어떤 편견도 힘을 잃게 마련이니까. 내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의 조언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자신의 쓰라린 실패와 반성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여성 훈련병은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깊은 감동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황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특히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에게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나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한때 사령부를 뒤흔들었던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지만 포항의 교육훈련단에서는 가장 인간적이고 존경받는 교관으로 조용히 기억되고 있었다.
한 사람의 완전한 뉘우침과 용서였다. 그는 비록 화려한 별은 달지 못했지만 해병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마지막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강지우 중장은 해병 대사령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한민국 군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다. 그녀가 이끌었던 해병대는 각종 연합훈련과 전투력 평가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실상부한 최강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도입한 소통과 능력 중심의 조직 문화는 강지우 리더십이라 불리며 전군으로 확산되었다. 그녀는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동참모의장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군 안팎에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택했다. 어느 봄날 국방소식지 기자와 가진 짧은 대담에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는 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지휘관 중 한 분으로 평가받으십니다. 군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강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훈련소에서의 혹독한 훈련, 남자 동기들의 은근한 따돌림, 그리고 해병 대사령부 부임 첫날 복도에서 들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언까지. 그녀는 옅은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에 부딪혔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믿어준 선배, 말없이 저를 따라준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준 한 해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황제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굳이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원칙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저의 작은 발걸음이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 해병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넓혔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대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 해병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 낡은 관습에 맞서 싸우고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직과 사람을 모두 변화시킨 한 위대한 지휘관의 기록이었다. 강지우 중장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거친 파도가 치는 서해를 살피며 조국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꽂은 변화의 붉은 깃발은 이제 해병대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자랑스럽게 휘날리기 시작했다. 때로는 강철처럼 단호하게, 때로는 파도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지휘력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희망에 관한 기록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